네, 오늘의 6위 소식입니다. 재판 녹취록 올렸다가 지운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어제 뉴스 탑10에서 다뤘던 내용을 잠깐 더 빨리 알아볼까 합니다. 좀 더 알려진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건데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이 정민용 씨,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검찰이 대선 자금으로 의심 중인 이 돈의 전달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 다뤄보고자 합니다. 작년 10월에 남욱 변호사한테 3억 원 추가로 받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장동 사업에 도움 주시는 대가로 받은 건가요? 김용 부원장이 돈 받으신 건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오늘 증언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정민용 씨가 유동규 씨의 이 돈 전달한 과정을 밝혔는데요.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나이키 백팩에다가 5억을 넣었다는 거예요. 나이키 백팩에 5억이 들어갑니까? 저는 5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나이키도 가방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큰 가방엔 들어가겠죠. 아. 그런데 저는 어쨌든 사실 뇌물죄라는 건 말이죠. 이게 돈을 전달하는 게 은밀합니다. 굉장히 은밀하기 때문에 이건 양자만이 합니다. 누가 뇌물 전달하면서 보이는 곳에서 전달하고 사실은 대놓고 알리면서 전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것들까지 반대쪽에서는 입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뇌물죄는 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아주 은밀하고 아주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금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하는 사람도 처벌받는데 그 처벌을 감수하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 씨에게 여러 가지 전달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게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제가 부정하는데 돈 전달하는 거는요. 원래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자의 진술에 주었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놔두니까 어떻게 빠져나갔다, 어떻게 없어진 것 같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너무 스포츠 브랜드의 이름을 얘기하는 바람에 좀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나 땡땡 백팩이라고 저희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무슨 명품 박스 그리고 이제 한약이 들어가는 어떤 쇼핑백으로 옮겨서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용 전 부원장이 오고 박스가 사라졌다. 김용 측에서는 다리만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정 변호사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직접 이게 돈을 가져간 걸 봤다는 이런 게 진술입니다. 본인이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1억을 이렇게 만들어 갖다 놓은 거 김용 부원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가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돈을 직접 전달한 걸 목격한 이런 걸 이렇게 직접 증거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 판례함에게 뇌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는가. 이거 아닙니까? 일단 이게 돈을 마련한 거는 다 정민용 변호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이렇게 받아서 유동규 씨한테까지 전달한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재명 측에도 인정할 겁니다. 김용 측이나. 일단 이게 유동규 씨까지 왔다. 이 점은 이게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게 유동규 씨가 김용한테 줬느냐, 배달 사고 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배달 사고를요, 전액 내기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돈 받을 때 고맙다고 이게 전화합니다. 액수는 말 잘 안 하죠. 네. 도와줘서 고맙다. 근데 10원도 안 줬다. 그러면 이게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의원하고 이게 친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기도 하고 공중전화도 통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100% 유동규 씨가 다 100% 배달 사고를 낸다? 또 이게 남욱 변호사도 김용 의원하고 친합니다. 어떻게 100% 유동규 씨가 다 100% 배달 사고를 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금은 우리가 이게 한 5억 주다 보면 조금 급하다 보면 한 5천이나 이거는 유동규 변호사가 인간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유동규 본부장이. 그게 인간적인 진술이에요. 조금은 이게 왜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하니? 그래서 저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요. 또 중요한 판례가 자 그러면 이게 유동규 본부장은 자기도 처벌되잖아요. 근데 왜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고 진술할까요? 그럼 여기 김용 부원장을 음해할 만한 특별한 원한 관계라든지 뭐가 있을 때만 법원은 이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하고 철천지 원수가 진 게 있어요? 근데 본인도 뇌물 주면 처벌되는데
굳이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법원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믿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직접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재판 내용에서는 조금 결은 좀 다릅니다. 정미영 변호사가 확실하게 들고 가는 모습을 봤느냐, 김용 전 부원장이 가져가는 모습을 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모습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김용 전 부원장과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연락도 하고 첩보 영화처럼 만났습니다. 또 남욱 씨한테도 이 부탁을 받고 김용 전 부원장으로부터 변호사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그 돈이 건네진 수법이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전원이지만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 시절에 대검중수부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때 항상 우리가 돈의 부피를 계산하는 게 그때는 1억 원짜리로 007 가방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10,000원짜리를 가득 담으면 1억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5만 원권이 생기면서 부피가 5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나땡땡 백팩에 5억이 들어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로 부피가 줄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 1억 원을 영양제 쇼핑백에 담아서 약 왔습니다 하고 어디다 두고 가면 그 쇼핑백은 10분 뒤에 사라졌다. 이건 굉장히 정황이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증거들을 맞춰나갈 가능성이 높다. 대단히 구체적이다. 이런 점을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승훈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정민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도 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김용과 통화하는 내용 같은 이런 걸 내가 봤는데 만약에 이게 유동규 씨가 진짜 연기를 한 거라면 자작극이라면 유동규 씨는 진짜 천재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유동규 씨가 연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정황 진술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김용 전 부원장의 불리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건 김용 부원장의 역할이고요. 다만 또 이게 모순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5억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시기, 5억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시기나 장소가 제대로 특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의 말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준 것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검찰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나 땡땡 가방에 5억이 들었어서 이걸 전달해 줬다라고 했는데 그 5억이 든 나 땡땡 가방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집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냥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쓴 건지 이걸 유동규 본부장이나 검찰이 잘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2021년 8월도 1억 4,700을 줬다는 건데 이걸 받자마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밑에 건 너 가져라. 마치 다 이건 뭐 이재명 대표 거고 김용 전 부원장 거인 것처럼 하면서 그냥 받자마자 바로 줘요. 그리고 4,700만 원은 본인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은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굉장히 역할이 크구나. 김용 부원장한테 당연히 갖다 줘야 될 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법원 입장에서 보면.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과거 8년 전에 골프장에서의 김문기 전 팀장하고의 관계까지도 정확하게 다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돈 전달한 것들을 전달한 일시나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되고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면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중간에 유동규가 받았을 수는 있지만 유동규가 가로챘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신문 조서를요 본인의 SNS에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재판부의 지적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왜곡 보도 살해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전가경입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들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들은 방탄 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토착비리 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쌍방울 이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그 증언 보도가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 신문 조서 내용을 SNS에 본인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본인이 또 거기다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불법이 두 가지로 저는 봐요. 네. 첫째는 이제 그 복사를 어떻게 했는가. 왜냐하면 이게 소송 기록은요, 당사자하고 이게 변호인밖에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걸 구했는지 이거부터 이게 저는 규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공개적으로 이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중대한 이게 명예훼손이라 봅니다. 그 정의신문 조서에는 쌍방울 여러 관계자들에게 진술이나 증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공개하면요, 우리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변호를 하잖아요. 질문도 하고. 네. 이게 다 명예훼손이에요. 근데 왜 변호사가 처벌 안 되느냐? 그거는 우리 형법 20조에서 변호사의 변호행위나 의사의 치료행위나 이런 게 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우리 법령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담당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전부 이게 저는 명예훼손 행위들입니다. 저 공개하는 자체가. 따라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변호사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뭐 적절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하고 나서 바로 피의 사실들을 공표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자꾸 변명하라, 해명하라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전혀 언론에 노출된 증인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마음이 갑갑해서 자신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조문을 했다고 해서 비리의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바꿔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자신의 주장이 맞았다. 이걸 이제 억울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바로 삭제했고 내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저희는 넘어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